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포토샵 기초부터 완성까지 과정 13번째이고요. 오늘 강의는 브러쉬 툴의 기능 및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좌입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이런 이미지 하나를 띄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띄우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연습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오픈해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제 브러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볼 거예요. 여기는 브러쉬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퀵 셀렉션. 자, 얘도 이제 브러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브러쉬의 어떤 범위, 브러쉬의 모양 이런 거는 가질 수 없지만 크기, 범위의 모양을 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양은 없죠. 범위만 있죠. 크기만 있습니다. 또 하드니스, 딱딱하고 부드러운 뭐 이런 게 있고요. 간격 조정하는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브러쉬라고 보면 보고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일 수 있고요. 자, 또 여기 한번 볼까요? 힐링, 스폿, 뭐 브러쉬라고 나오네요. 자, 브러쉬. 여기 브러쉬 모양이 있나요? 얘는 뭐죠? 도장과 관련되어 있는 클론, 스탬프 툴이라고, 클론 소스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근데 여기 브러쉬 모양은 없네요. 여기는 눌러볼까요? 여기도 브러쉬 모양은 없죠. 브러쉬 모양은 없지만, 브러쉬 모양은 없지만, 브러쉬의 크기, 하드니스, 부드럽고, 뭐 딱딱하고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실제 이제 브러쉬라면 이런 거를 의미하겠죠.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모양도 있고요. 좀 더 다양한 이렇게 이제 브러쉬 패널을 지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었던 거는 크기만 조정할 수 있게 또는 범위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실제는 여기는 브러쉬가 그런 의미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도장 툴도 똑같이 여기 보면 아까 우리 클론 소스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도장에 관련된 걸 이제 힐링 브러쉬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브러쉬에 관련된 또 패널을 이용할 수 있네요. 자, 히스토리 브러쉬입니다. 이것은 뭐 히스토리는 작업의 넥을 돌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요거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잘못했을 때 그걸 이전으로 돌려가는 그런 역할을 좀 하는 툴입니다. 예술적으로 돌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요. 여기도 얘가 지우개, 그죠? 자, 지우개도 이런 모양이 있네요. 브러쉬 패널.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블러라고 있어요. 블러. 블러는 흐림 효과를 주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브러쉬 패널을 또 이용할 수도 있네요. 샤픈, 스무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치, 밝게, 번, 어둡게, 뭐 스펀지, 채도,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것 전부 다 브러쉬라고 볼 수 있네요. 커지만 거의 각각의 기능들은 다르죠. 브러쉬는 이제 그리는 것에 집중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렇게 다치, 번, 스펀지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어떤 식의 효과가 또 어떤 식의 기능이 이제 추가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좀 차차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기 전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런 모양들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게 무언지 왜 이거 있는지는 써보시면서 이제 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그냥 오늘은 브러쉬에 관련되어 있는 이것만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연습. 자, 여기에서 사이즈가 있죠. 그죠? 사이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자, 이제 브러쉬의 크기를 여기서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키보드에서 열린 대괄호와 닫힌 대괄호를 갖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얘는 크기를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얘는 크기를 크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자, 여기서 안 누르고요. 자, 먼저 여기다가 얘를 열린 대괄호를 누르고 있습니다. 작아지네요. 그죠? 닫힌 대괄호를 누르고 있습니다. 커지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하드니스 이런 것들 여기서 조정을 하십시오. 여기서
왜냐면 이건 찍어야 알 수 있잖아요. 모양은 그냥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하드니스는 그 모양만으로 하드니스가 지금 현재 얘가 100인지 또는 50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직접 보시면서 하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하드니스 0이고 얘가 하드니스 100이에요. 딱딱하다는 뜻이죠. 눌러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그치? 부드럽게. 그죠? 우리가 때때로는 하드니스를 완전히 부드럽게 아니라 한 50% 부드럽게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어떤 효과를 이제 또 내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 브러쉬에 대한 다양한 모양들을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CL6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브러쉬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또, 더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누가 많이 쓸 수 있을까라고 보냐면요. 만화를 그리는 사람, 사파를 그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뭐 이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못 쓰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거를 이렇게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또 이런 모양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죠? 끝이 이렇게 날아간 것처럼 만들 수도 있겠고요. 또 여기에는 얘 잔디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막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있는데 왜 내 건 없지? 이러는데요. 저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이런 어서티드 블러시나 또는 베이직 브러쉬 이런 것들을 제가 추가한 겁니다. 자, 어서티드 블러쉬 눌러볼게요. 오케이. 다른 건 일단 모르겠고요. 오케이. 근데 기존 게 없어지고 그냥 어서티드 브러쉬 이런 모양들만 또 나오네요. 여기 뭐 이렇게 빛도 있고요. 다 이런 모양도 있고요. 자, 뭐 이런 모양. 크게 할까요? 네. 자, 이런 식의 모양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베이직, 기본적인 브러쉬라고 하네요. 자, 오케이. 하드니스에 관련된 크기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쵸. 0과 100.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100인 상태, 0인 상태. 500까지는 더 늘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드라이, 미디어 브러쉬, 오케이. 자, 또 여기도 뭐 이런 또 모양들이 있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썼던 모양들은 다 사라져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누르냐면 바로 리셋 브러쉬라고 하는 걸 누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를 내가 또 추가하고 싶다. 이럴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어서티드 브러쉬를 누르면 이 어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뒤에 또 많은 어떤 것들이 좀 추가가 되겠죠. 아까 우리가 뭘 했었죠? 드라이 미디어 브러쉬, 뭐 내추럴 뭐 브러쉬, 뭐 내추럴 브러쉬, 뭐 이런 게 있겠죠. 스퀘어 브러쉬, 뭐 이런 거. 내추럴 한번 눌러볼까요? 어펜드 추가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네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그냥 눌렀을 때 여기 OK는 대체하는 거고요. 어펜드는 추가가 되는 거 합니다.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리셋은 처음 상태의 브러쉬를 만들어 주는 거고, 리플레이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얘 누르면 어펜드는 추가, 얘는 대치 역할을 하거든요. 결국 얘가 이제 어떤 거예요?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어떤 브러쉬를 대체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로드나 세이브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또 이따가 또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요 브러쉬 패널과 관련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있겠죠. 이런 식으로 눌러볼까요? 네. 자,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릴 게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눈발이 내리는 거를 하나 해보려고 해요. 눈이 내리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눈 내리는 거를 좀 만들어 볼 수 있는지 브러쉬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브러쉬 모양. 브러쉬는 브러쉬래. 눈이 일단은 동글동글하면서 좀 밖에 퍼지죠. 그러니까 딱딱한 것은 아니죠. 우박은 아니니까. 그죠? 예, 솜사탕 같이 부드럽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크기는 뭐 알아서 잘 정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자, 이 눈은 끊어지듯이 내려오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여기서 우리가 스페이싱을 합니다. 하드니스는 뭐 하는 거냐면 딱딱하냐, 예, 부드럽냐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라운드니스는 뭐냐면 타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앵글은 각도인데 뭐 동그란 원이니까 각도는 필요 없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까맣게 돼 있지만 감으면 안 되죠, 그죠? 자, 이전 상태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네, 자, 브러쉬 가서 좀 더 이렇게 끊어지듯이 만들어지네요. 눈 색깔은 하얀색이죠. 기본 색상에서 정경색과 배경색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팁 쉐이프 다이나믹. 눈도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을 수 있겠죠. 사이즈 지터를 이렇게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앵글은 각도가 변함이 없죠. 스캐팅은 분산돼야 되죠. 흩날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스캐터를 이렇게 움직이면 분산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기준 잡지 말자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제가 이제 그 간단하게 여기는 패널에서의 특징별로만 설명드렸습니다. 쉐이프 다이나믹은 크기를 뭔가 할 때, 각도를 뭔가 해줄 때, 그죠? 라운드니스는 아까 타원 같이 뭔가 만들 때, 얘가 이렇게 움직여주면요, 그럴 때마다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그쵸, 좀 막 바뀌죠, 그죠? 잘 보시면 그렇게 조정이 되고 싶을 때 쓰게 되는 거겠죠. 자, 미니멈인데 최소 단위로 이제 최소는 여기까지는 맞추고 싶고 커졌을 때는 그보다 커졌을 때는 이거 자유롭게 하지만 최소한 여기까지의 라운드닛은 내가 맞추고 싶어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자, 스캐팅 분산이죠. 카운트는 개수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카운트 지도 어떤 때는 내가 드래그 할 때 어떤 때는 0% 아니면 뭐 10%뭐 이렇게를 변하게끔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거는 그릴 때마다 어떤 느낌을 좀 달리하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좀 더 많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듀얼 브러쉬, 칼라 다이나믹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여기서 내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딱딱한 걸 하나 이렇게 골라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색상을 제가 보다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또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브러쉬 패널에서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겠죠. 하지만 띄엄띄엄 제가 여기 움직이면 띄엄띄엄만 이렇게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간격을 조정하고요. 쉐이프 다이나믹은 그때마다 좀 크기도 또 다르게 조정하고요. 미니멈 더 작게는 안 만들 거야. 그죠? 네, 여기까지 여기에서 32%보다 더 작게는 안 만들어지게 할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건 앵글과 이제 라운드니스는 제가 안 쓸 겁니다. 각도를 틀을 필요도 없고요. 스케팅 분산을 좀 시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카운터는 그냥 하나를 줄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칼라 다이나믹은 여기는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색상을 좀 바꿔볼게요. 백그라운드 색상을 이렇게 바꿔놓고 포그라운드에서 백그라운드 지터까지 휴지터는 제가 이렇게 해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바뀌네요. 휴 지터까지 색상까지 변화를 주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가 색상까지도 누를 때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제가 이제 컨트롤 Z, 또 컨트롤 알트 Z, 컨트롤 알트 Z, 컨트롤 Z. 컨트롤 알트 Z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돌렸습니다. 여기 트랜스퍼라고 나옵니다. 트랜스퍼 오파시티, 투명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조금 더 크게 하고요. 네, 그래서 내가 얘를 클릭할 때마다 밑에 좀 비치죠. 그죠? 뭐 애초부터 얘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내가 투명도를 미리 좀 주고, 그죠? 네,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기를 요것도 잘만 하면 또 이쁜 뭔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저는 대충 찍었지만,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뭔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기는 웹 엣지 경계가 좀 뭔가 젖은 듯한 느낌을 준대요. 다른 새로운 레이를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부드러운 걸로 하든지 이런 걸로 예,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100%로 놓고. 자, 이렇게 들어가죠? 아닌가? 이거를 좀 하드니스를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웹 엣지. 아, 예. 잘 느낌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약간 안쪽에 젖은 듯한 느낌이 좀 들죠? 얘를 안 줬을 때는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바깥으로 나가지만 얘가 들어갔을 때는 안으로 젖은 듯한 느낌이 들죠. 쭉 더 누르면 더 이렇게 좀 뭐 그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쭉 그 변화되는 모습처럼 보이고 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는데요. 블립 업이라고 하는 걸 좀 주시면 돼요. 이거 체크하시면 이렇게 커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가 체크를 풀면 계속 누르고 있을 때 안 변하죠. 클릭해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죠? 얘가 하게 되면 난 내가 누르고만 있으면 이렇게 쭉 이렇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요거를 좀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또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뭘 할 거냐면 또 새로운 레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걸 또 이용할 거고요. 요거라는 것은 하드니스가 0인 상태를 한번 이용해 볼 거고요. 자, 팁 쉐이프는 뭐 건들 게 없을 것 같아요. 쉐이프 다이나믹도 건들 게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듀얼 브러쉬라고 하는 걸 이용해 볼게요. 자, 듀얼 브러쉬 현재 브러쉬에 추가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브러쉬를 섞어서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넣겠고요. 자, 사이즈를 좀 조정해 볼까요? 이렇게 스캐터 카운트. 자, 일단 이렇게 놓고 한번 눌러보죠. 누를 때마다 막 커지는 듯한 느낌 좀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를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눌러볼게요. 꺼졌네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근데 느낌이 조금 덜 사나요? 이거 똑같은 건데. 그러면 뭐 어떻게 스캐터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페이싱, 각도, 사이즈.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뭔가 섞어서 또 이용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하지 말고 처음에 있는 브러쉬를 뭐 이런 걸 한번 써볼까요? 네, 조금 뭔가 좀 달라져 보이기는 한데 사이즈를 좀 크게 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브러쉬에서 얘를 좀 더 크게 한다거나 스캐터를 좀 더 조정한다거나 카운터 스페이싱. 자, 그리고 눌러볼게요. 조금 더 크게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고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웹 엣지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해보면 얘가 젖은 듯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끄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눌러서 자,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드를 제가 멀티플 어둡게 오파시티는 조금 낮춰서 자, 이렇게 어떤 느낌을 젖은 듯한 느낌을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듀얼 브러쉬를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웹 엣지나 이런 거 설명드리는 건 이게 어떻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탁탁탁 해서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모양을 조금 만들어 봐야죠. 배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배합이 되는 게 어떤 내가 원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느냐를 많이 해봐야만 그죠? 그 느낌을 좀 살릴 수 있겠죠. 색상을 바꿀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좀 더 응용한다면 색상을 주고 여기도 뭐 색상을 뭐 이렇게 하나 주고 여기다 이제 컬러 다이내믹을 누르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뭐 이렇게가 색상이 좀 더 다양한 그 모양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느낌을 좀 달리 줄 수도 있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를 다 체크를 풀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는 다시 앞에 거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값으로 돌아왔죠. 그죠?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물방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방울을 만들어서 여기 없는 브러쉬죠. 여기 없는 브러쉬를 만들어서 등록해 가지고 제가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100% 놓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먼저 파일에 new 해서 크기를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사이즈에서 자, 여기다 얘를 웹이라고 넣을 거고요. 사이즈는 500에 500 정도의 크기로 만들 겁니다. 그거 나중에 줄여서 뭔가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놓고 500에 500 픽셀. 자, 크레이트 갱신할 거고요. 아트보드 책 풀고 할게요. 이렇게 놓고. 자, 그럼 새 문서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죠?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동그란 거를 여기다 이렇게 Shift 눌러서는 만들 겁니다. 물방울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아니, 검정색으로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브러쉬의 모양을 만들 때는 색상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정색, 흰색, 검정색이 인지를 하는 것이고요. 하얀색이 투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양을, 브러쉬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땐 다 검정, 회색 계열로 뭔가 만들거나 검정색 계열로 뭔가 만들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 얘를 그냥 Alt 델리트가 잠경색으로 채워져지는 거죠. 근데 이게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려면 이렇게 경계가 주변의 경계가 너무 딱딱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셀렉트에 가서 모디파이에 페더를 조금 줄 겁니다. 한 2픽셀만큼만 줄까요? 그리고 Alt 델리트 누르면 끝이 조금 이제 이렇게 부드럽게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얘를 영역으로 축소할 겁니다. 모디파이에 컨트랙트에서 얼마만큼을 축소할까요? 한 20픽셀? 그리고 여기다 또 다시 부드럽게 날릴 겁니다. 페더를 더 줘서 얼마만큼? 20픽셀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델리트 하얀색을 채울 겁니다. 왜냐면 투명이라고 했으니까 하얀색이 그죠? 한 번 더 컨트롤 델리트 할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영역을 풀고 이제
빛이 비춰지는 것, 검정색으로. 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물방울 느낌이죠. 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실제 물방울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으로 제가 얘를 등록할 겁니다. 물방울.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오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거고, 제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하나 딱 눌러 보겠습니다. 아, 이런 모양이 되네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줄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제 또 줄이는 게 아니라 조정할 수도 있겠죠. 네, 사이즈, 스페이싱, 그 다음에 쉐이프 다이나믹, 각도를 좀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스케팅, 분산도 해보고요. 나머지는 뭐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금 더 해야 되겠는데, 카운트를 좀 더 이렇게 많이 만들까요? 이렇게 놓고 얘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를 또 만들어서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등록이 됐네요. 여기다가. 자, 하나 더 뭔가 만들어 본다면, 자, 이번에는 이제 빛이 이렇게 빛나는, 빛의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말을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그냥 이렇게 그냥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광원 비쳐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그런 이제 빛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표현이 부족해 가지고 말의 표현이. 자, 일단 얘는 제가 동글동글한 거 쓸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키우고요. 검정색으로 할 거고요. 브러쉬 모양으로 만들 거니까 패널에서 팁 쉐이프에 가서 이렇게 찌그러뜨릴 겁니다. 퍼져 나가야 되니까 각도를 좀 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크기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누를 겁니다. 그럼 쫙 퍼져 나가는 느낌이 들죠. 각도를 좀 틀고요. 이렇게 또 각도를 틀고 좀 줄여서 또 각도를 좀 틀고 더 줄여서 또 각도를 좀 틀고 조금 더 틀까요? 이렇게 확인해서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모양을 좀 이렇게 다듬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운데가 다시 동글동글하게 좀 더 눌러볼까요? 이렇게 여기서 쫙 퍼져나가는 느낌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얘를 어떻게 해요?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저는 빛 해줄 거고요. 여기 백그라운드 같은 적용을 해볼게요. 여기도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쓰면 되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아웃컬러를 써서 좀 노란색을 좀 이렇게 좀 더 빛나는 느낌을 한번 더 줘보려고 합니다. 아웃컬러색에다 얘를 약간의 노란색 계열로 줘서 그래서 얘를 오파시를 주고 사이즈를 이렇게 좀 뭔가 더 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됐으면 이제 그러면 이거 조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요 두 가지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얘를 눌러주다가 리셋 블러시를 하게 되면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죠. 처음 상태로.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나중에 또 쓰고 싶을 때 또 뭐가 되냐면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또 할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프리셋 매니저를 눌러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만든 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Shift 누르고 세이브 셋을 만들어요. 저희가 원하는 곳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바탕화면을 할게요. 그래놓고 얘를 브러쉬 사용자 브러쉬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던을 하죠. 자, 어떤 사람이 얘를 이렇게 놓고 얘를 뭐 했냐면 리셋 블러시를 눌렀어요.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그죠? 오케이. 여기 뭐라고 체인지 지금 바뀐 걸 저장하겠느냐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은 당연히 뭐 노 하겠죠. 그럼 기본값이 오겠죠. 이게 쓰다가 저는 이제 필요한 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집에 갔을 수도 있고 다른 갔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밖에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옮겨가서도 내가 그걸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저장해 두었다가 걔를 불러옵니다. 로드 브러쉬. 제가 바탕에서 해놨죠. 쭉 보면은 여기에 사용자 브러쉬라고 나오고요. 로드 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얘 텍스트 온리는 그거를 이렇게 보겠느냐, 또는 얘를 또 이런 식으로 보겠느냐, 또는 더 크게 보겠느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일반적으로는 스몰 이렇게 놓고 좀 씁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최근에 쓴 브러쉬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게 어디가 있냐면 거기에 show recent 브러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브러쉬는 저희가 여기까지는 마치는데 이제 그 CC 2018에서는 또 조금 어떻게 바뀌는지만 또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방 여기 본 화면은 2017 말고 2018입니다. 파일 오픈해서 볼까요?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불러왔겠죠. 브러쉬 설명했잖아요. 브러쉬. 근데 여기는 이렇게 그룹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단위로 묶여 있고 나면 쓰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Converted Regency Tool Preset이라는 이건 전에 있었던 이제 것들을 따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쭉. 그전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선택했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네가 직접 선택해서 써 이런 뜻이죠. 편할 수도 있고 편하긴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룹 단위로 묶여 있다는 건 너무 많은 내용이 한눈에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선택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을 좀 관리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실제로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다 내가 얘를 new 브러쉬 그룹 그다음에 내가 유저라고 한번 써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new 아까 만든 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얘를 500에 500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 아트보드 지금 풀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원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select, modify, fad에서 경계를 부드럽게 2픽셀 정도로, 그리고 검정색으로 채우죠. 자, 그 다음에 select, modify, 그리고 contract로 제가 얘를 이렇게 한 20픽셀, 여기다는 다시 modify, feather 20픽셀, contract 20픽셀, 그 다음에 modify, feather도 20픽셀, 그리고 하얀색으로 이렇게 채울 겁니다. 이렇게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로 부드럽고 작은 걸로 해서 네,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얘를 등록하죠.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여기다가 얘를 물방울. 자, 가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면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유저 이렇게 넣을 수 있겠고요. 그죠? 또 뭐 해본다면 파일 앤 뉴 이건 다 지우고 할까요? 네.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브러쉬로 둥글고 부드러운 걸로, 여기를 꼭 누를 필요는 없고요. 여기 제너럴 브러쉬에 가시면 있습니다. 소프트 라운디드, 그죠?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브러쉬 패널, 패널 가서 어떻게 할까요? 타원처럼 만들어 놓고 각도를 틀고 크기를 조정해서 다시 이렇게 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좀 작게 해서, 아이고, 이런 사실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느낌이 좀 더 작게도 만들 필요성이 있죠. 그죠? 이렇게 너무 많이 만들어도 안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드니스가 아니라 부드럽고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렇게 만들죠.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또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빛. 아까 했었던 걸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좀 또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록됐겠죠. 그죠? 내가 얘를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겠죠. 얘를 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거기다 이제 관리는 여기에 프리셋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또 뭔가를 할 수 있죠. 얘를 선택하고 세이브, 셋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상당히 단촐해졌죠. 하지만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 즉 이전에 썼던 사람들은 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거기 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브러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브러쉬는 여러 가지를 한번 눌러서 시도를 여러 가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도를 안 하시면 아무래도 느낌을 찾지 못하니까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